자녀의 인생 행로 알기. 누구나 사주팔지에 따른 천직이 있으며 이 천직과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어우러져서 적성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교사, 교수가 될 팔자라면 아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말고 잘하고 정리정돈하는 습성이라든지 성품 또한 바르다. 친구를 위할 줄 알고 형제자매 간의 우애가 깊은 성격이며 부모가 자녀 교육에 소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녀는 본인의 적성인 교사의 길로 가게 되는 확률이 거의 많다. 이렇게 사주에 타고난 천직과 적성이 맞는 길로 간다면 사주 자체도 상격으로 본다. 이런 상격을 가진 사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너무 애지중지하고 키워버리면 성품이 비뚤어지기 쉬우며 차츰 인격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부도 게을리하게 되어 상격의 사주가 하격으로 되면서 사춘기가 되면 성격이 이상하게 되어서 중요한 시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체가 성립될 때를 이태일이라고 한다. 부부가 합방하는 날도 길일이어야 하고 부부가 서로의 일진이 상생하는 날이어야 태어나는 아이도 길한 운명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야 집안도 번창하고 자식이 효도하고 성공을 하게 되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방하여 태어나는 자녀를 바른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운을 잘 읽으면 기론이 온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 모른다.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성장하여 늙어서 우리가 왔던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우리가 오고 가는 자리라는 곳은 어떠한 기운을 말한다. 기란 조상의 음덕 즉 기의 작용인 것이다. 예를 들면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여 번호를 알려주어서 로또에 당첨이 된 경우 강력한 조상의 기운이 작용한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신비한 기의 조화란 믿기도 안 믿기도 어려운 것이다. 일생에 누구에게나 두세 번의 횡재수가 온다. 즉 기란, 좋은 운기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력은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나쁜 생각을 가진다면 기룡도 흉운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운은 태아의 육신을 빌어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는 천기를 받으며 사주팔자가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인연에 의해 생하고 멸하지만 정신은 언제나 허공과 같다. 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멀리 있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운기를 잘 읽어나가면 흉운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내 자녀들의 기운도 부모들이 잘 알고 참고로 한다면 기론에서는 좋은 일이 반드시 있고 자녀들의 사주 행로대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 또한 부모님들의 몫이다. 내 자녀 성공시키는 방법. 자녀의 사주팔자를 잘 살펴보고 무엇이 사주를 지배하며 발달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사주의 흐름을 잘 읽어내어서 아이의 사주를 상격으로 올릴 수 있는 마음 자세, 성격, 성품 혈액형 등을 파악하고 적성과 진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자녀가 3-4세 때부터 재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켜보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이지 제대로 인지한다. 그러한 일들이 발전이 있는 일이든 아니든 가능성이 있는 일이든 가능성이 없는 일이든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게 관리하면서 끝까지 뒷바라지를 하면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게 도와준다. 아이가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어느 시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언제 기론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지도 잘 읽어내어 그에 적합한 뒷바라지가 중요하다. 귀한 자식을 두는 사주. 남자와 여자의 자손론. 남자의 사주의 자식은 관살이고 여자는 식상이다. 남녀의 모두가 사주의 자식이 용신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넘쳐 집착이 심하며 자식 없이 못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 하지만 자식궁이 약해서 흠이 된다면 남의 자식을 양육할 수도 있고 사주에 자식궁이 없는 경우에는 자식을 얻으면 그 자손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는 일도 가끔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자식이 용신이면 자녀들이 커갈수록 가정이 발전하고 그 반대로 자식이 기신이면 자식을 얻고서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분가시키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여러가지 일로 불효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엄격히 구분이 되어 어려운 관계이지만 엄마와 딸은 친구처럼 지내며 모녀지간에는 격의가 없고 할 소리 다 하면서 지낸다. 남녀 모두가 너무 예쁘면 자식이 귀하다. 1년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는 가을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사람은 온열동물이므로 70%가 목화용신이기 때문에 가을에 아이를 가지면 다음해 봄에 출산을 하기 때문이다. 귀한 자식을 낳는 사주. 누구나 사람들은 귀하고 똑똑한 자식을 두는 것이 부모로서의 바람이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 자식의 문제이다. 부부의 사주를 보면 어떤 자녀를 두게 될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자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실망을 거듭하면서 자식, 남편과의 관계까지도 갈등을 겪게 됨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편안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자식궁이 틀리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한다. 첫째 남자일 경우 사주가 신왕하면서 재의 구성도 튼튼해야 한다. 이런 경우 본인도 똑똑하고 자식도 똑똑하다. 여기서 관의 자리가 삼합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아버지도 정승이면 아들도 정승이 되는 사주이다. 두 번째 재가 삼합을 이루고 재생관으로 갈 수 있는 사주라야 귀한 자식을 둘 수 있다. 만약에 재생관이 되지 않으면 돈복은 있어도 자식복은 없다고 본다. 첫째 여자의 사주일 경우 재가 왕해야 하며 식상이 득국이 된 사주 여자 사주에는 식상이 자식이지만 남편의 자리를 잘 추리해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식상의 자리는 좋은데 남편궁이 약하면 자식이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주가 신왕한데 식상이 득장생한 사주. 예를 들면 갑자의 일주가 시의 자식 자리에 병인일 경우는 자식의 병화를 생해주는 시지의 인목이 있다. 이러한 것을 득장생이라고 하며 남편복은 없지만 자식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